안녕하세요. 피슈브 야탑 임해점 구본혁입니다. 오늘은 신경계 기초 강의를 영상으로 녹화해서 1년차 트레이너 선생님들 그리고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 위해서 한번 배포해 보려고 합니다. 자, 보시고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글 남겨주시면 답글 달아서 이제 궁금증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목차는 이제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신경계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래서 질문을 3가지 정도 제가 던져봤는데, 회원이 동작을 자꾸 틀리는 게 근력 부족일까? 두 번째, 부상 후 근육은 왜 그렇게 빨리 빠지는가? 세 번째, 워밍업은 왜 꼭 해야 하나? 이렇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요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보실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해보시고, 자, 바로 저는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다 보면, 회원님들의 운동을 또 지도하다 보면은 자꾸 자세가 틀리고 반복적으로 이제 안 되는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은 말 그대로 신경에서 신호를 제대로 보내지 못하게, 뇌에서 보내는 신경 신호가 제대로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세가 바뀌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절대적으로 근육만의 이유가 아니다, 그네 힘만의 문제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부상 후에 깁스를 해보신 경험이 있다면 한번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건데, 저 같은 경우는 경험을 해봤고요. 깁스를 하게 되면 해당 부위에 이제 신경이 차단되면서 해당 근육이 잘 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육 좌우에 대한 근육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세 번째, 워밍업은 왜 꼭 해야 할까? 부상 위험도를 줄이기 위해서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신경을 활성화해서 이제 몸이 준비하는 거죠. 내가 움직임에 대해서 준비하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경계를 깨운다 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가능하실 겁니다. 신경계는 중추신경이랑 말초신경으로 나뉘는데, 이 중추신경은 본부입니다. 본부. 뇌랑 척수가 본부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초로 뻗어나가는 전선, 말 그대로 말초 쪽으로 정보를 전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중추에서 아무리 신호를 잘 보내도 말초로 가는 과정에서 신호가 끊긴다, 전선이 끊어져 있으면 좋은 정보가 전달될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신호를 전달하기 위해서 신경계의 퀄리티를 좀 올릴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체성신경은 내가 의식해서 움직인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율신경은 심장박동처럼 알아서 돌아가는 것, 그리고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엑셀, 브레이크로 나눠져야 하는데, 얘는 활성화, 얘는 휴식, 이렇게 간단하게 정보를 전달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다룰게요. 신경계의 기본 단위는 뉴런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뉴런 구조가 이제 기본 단위인데, 신호를 전달하는 전선 하나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지돌기라는 수성돌기, 안테나로 신호를 받아서 이 세포체에서 처리를 하고 축삭으로 이렇게 전달을 시키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연결 부위가 시냅스고요. 트레이닝을 반복할수록 이 시냅스 연결이 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실력이 느는 신경학적인 이유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훈련을 반복하면 시냅스 연결이 강해져서 실력이 늘어난다 라고 이제 신경학적 관점으로 볼 수가 있죠. 넘어가서 이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우리가 알고 가셔야 되는데, 위에 보시면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이렇게 활성 시점, 심박수, 소화, 동공, 트레이닝에 따라 나뉘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보면은 서로 반대된다라고 보시면 조금 쉽겠죠. 그래서 이 자율신경 중에서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운동을 하면서 우리가 심박수가 막 올라가고 근육의 혈류가 집중이 되면 교감신경은 활성화되고, 부교감신경은 운동 끝나고 회복할 때 켜져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저녁에 고강도 운동을 막 하고 집에 가는데 잠이 안 온다 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회원님들이 계시다면, 이제 교감신경이 과하게 자극이 돼서 부교감으로 전환이 좀 늦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면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가 어떤 걸 알아야 되냐, 어떤 걸 조절해야 되냐, 운동 시간이나 아니면 운동 후에 회복 운동을 조금 추가를 해서 수면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현장 적용을 이렇게 제가 세 가지를 적어 놔봤는데, 운동 시간대와 쿨다운, 회복일 설계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고강도는 수면 2-3시간 전까지, 야간에는 저강도를 추천한다 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 직장 다니시는 회원님들이 그게 사실 쉽지만은 않아요. 나는 강하게 운동할 시간이 저녁밖에 없는데, 저녁에 운동하시는 분들도 되게 대단하세요. 그래서 저녁밖에 없는데 저강도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운동할 시간이 저녁밖에 없다면 내가 쿨다운과 회복일 설계를 조금 조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쿨다운을 어떻게 하면 이 수면에 도움이 될까, 부교감 신경 전환에 도움이 될까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운동 시간대가 조절이 안 되면 회복일을 조절해 보시는 거예요. 나 월요일날 운동을 강하게 했어, 그러면 다음날 또 가서 열심히 해야지 보다는 하루 건너서, 또는 하루 건너서 이틀 뒤에, 그래서 3일 뒤에 목요일날 가서 또 고강도 한번 해주고, 또는 그 다음날 저강도를 설정하고,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추천을 드립니다. 우리 트레이너 선생님들은 5분에서 10분 정도의 정적 스트레칭과 호흡을 우리 회원님들한테 이제 과제로 드리거나 한 번씩 같이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에 관여하는 내 영역인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손해와 기저핵이라고, 셋 다 중요하지만 알고 넘어가야 될 거는 이제 손해와 기저핵인데, 손해는 이제 균형, 협응, 타이밍을 우리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 스쿼트를 배울 때는 되게 어색하다가 며칠 지나면, 또는 몇 번 연습하다 보면은, 반복하다 보면 익숙해지죠. 쉬워지고, 그게 이제 손해가 학습이 돼서 이제 익숙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바른 패턴이 이렇게 내 자세 자체가 저장되는, 패턴이 저장되는 기저핵이라는 부분에서 일어납니다. 근데 이게 올바른 자세가 저장이 되면은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한번 저장된 이 패턴은 바꾸기가 좀 어려운 거죠. 이 습관 바꾸기 어려운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올바른 자세를 충분히 연습을 하고 배우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넘어가서 내 회로를 이제 새기는 과정이라고 제가 이렇게 체크를 했는데, 처음 배울 때 이제 동작에서 대뇌에서 이제 하나하나 의식적으로 명령을 하고, 2단계 큐잉이 정말 중요한데, 이거는 뒤에서, 큐잉에 대한 내용은 뒤에서 좀 더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반복 연습을 할 때 손해가 타이밍과 균형을 조절하면서 동작이 부드러워져요. 이게 아까 이 손해가 활성화, 손해가 학습한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완전히 익숙해지면 기저핵이 패턴을 저장해서 생각 없이 이제 그냥 운동을 해도 이제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 걷기를 연습을 할 때, 일어나기 연습, 서기 연습, 걷기 연습 뭐 이렇게 하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걷게 되는 게 인간의 이제 이 구조 자체에서 이 기저핵이 활성화되면서 그 동작이 그냥 저장이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큐잉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회원님들한테 좋은 큐잉을 드리지 못하면 우리 회원님들은 몸이 계속 경직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좋은 운동 자세나 움직임이 나올 수 없겠죠. 그래서 트레이너 선생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릎이 안으로 들어가요. 쉽게 말해서 어쩌라고? 라고 생각이 좀 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릎이 안으로 들어가요 보다, 회원님 새끼발가락 방향으로 무릎을 한번 밀어볼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방향성을 지시하는 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회원님이 내적 큐잉이, 내적 부분이 활성화되면서 이제 움직임 자체가 퀄리티가 좀 올라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등을 펴세요 보다는 가슴을 앞벽 방향으로 내밀어 보세요. 또는 정수리를 꼬리뼈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늘려 보세요.
요것도 자세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지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엉덩이에 힘을 주세요 보다는 발을 바닥을 자연스럽게, 발로 바닥을 자연스럽게 밀어주세요가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더 내려가세요 보다는 정확한 위치를 딱 정해 드리는 거예요. 엉덩이가 무릎 높이까지 내려올 때까지 한번 앉아보세요. 더 내려가세요가 어디까지 내려가야 될지 모르니까 이게 회원님들이 불안감을 가지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포인트를 딱 찍어 주시면 우리 회원님들도 여기까지 가야 되는구나 라고 정확히 인지를 하기 때문에 움직임 자체 퀄리티가 좀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경근 접합부를 조금 한번 알아보시면 좋아서 제가 넣어놨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 사진에서 운동신경 하나가 여러 근섬유로 뻗어나가는 게 이제 보이는데, 그게 운동단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 무거운 중량 훈련을 하면 우리가 더 많은 운동 단위가 동원하는 법을 신경계가 학습을 하거든요. 근데 이 신경계를 학습을 시키는 방법 자체가 운동 단위에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동 단위는 단계별 중량과 반복수 설계가 좀 중요한데, 제가 뭐 이거는 기준점은 명확하진 않지만 이렇게 정리해 봤고요. 초보자분들과 중급자, 고급자 이렇게 나눠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초보자분들은 신경 동원의 효율을 좀 올리는 게, 극대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반복수는 12, 15에 해놨는데 더 올리셔도 되고요. 중량은 50에서 60 또는 뭐 더 가볍게 하셔도 충분합니다. 다만 인지하셔야 된다. 내가 잘 사용하고 있는지 느끼셔야 된다. 요거는 확실히 그 포인트는 기준을 명확히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급자분들은 운동 단위 동원량을 조금씩 더 올려야 된다. 그래서 반복횟수 조금 줄이고 중량을 조금 더 올리는 방향으로, 고급자 마찬가지고. 그래서 중량을 올리는 판단 기준을 딱 두 가지로 이제 나누면, 마지막 2, 3회에서만 힘들다, 막판에만 조금 힘들다 그러면은 충분한 자극이지만 과부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중량을 한 2.5 정도 조금만 올려보는 거죠. 또는 5kg 정도만. 그리고 생각 없이 수행이 가능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무 쉬워. 스쿼트를 하는데 40kg 얹었는데 막 그냥 진짜 날라다녀 이러면은 당연히 중량을 올려야겠죠.